둔산동 동화선생님입니다. 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작가가 누구야? 성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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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의 대가라고 그래? 해학과 풍자이죠. 해학과 풍자의 대가. 황만근은 뭐냐? 만근산이란 산. 만 가지의 근원. 네. 푸근한 만근산을 받고 태어나는 사람인데 네. 이 어머니가 유복자. 어머니가 뱃속에 있어. 네. 어머니 뱃속에 얘가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유복자야. 근데 어머니는 좀 게으르다 그랬죠. 네. 근데 얘 황만근이 결혼했나 아들도 낳네, 그제? 네. 그러면 당연히 어머니가 날 혼자 길렀으니까 게으르더라도 부항 엄청 잘하겠지. 네. 그 다음에 아들이 있으면 내가 아빠 느낌을 못 받았으니까 엄청 잘해주겠지. 네. 이렇게 황만근. 이제 전통적인 농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타인을 위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갖고 풍자라는 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근데 이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순수하니까 순박하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러는데 네. 독자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웃긴다는 거지. 네. 그리고 순박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것이지 이 사람이 깨알같이 얄미우면 웃음이 나겠냐고. 그러니까 해악이라는 거지. 순박한 웃음. 자, 이거를 황만군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황만군은. 하고 민씨가 얘기하는 거야. 황만근은 전통의 농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민씨가. 이 사람은 귀향한 사람이고 도시 사람인데 사투리 안 쓰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과 다르게 농촌에 있는 이 농촌도 뭐야? 1990년 후반 97년에 IMF 있는 엄청나게 어려운 그것도 새롭게 크게 만들어진 리니까 농촌이야. 네. 이때 IMF 때문에 빚이 있고 이기적이고 서로 고발도 하고 뭐 뭔가 하는 공치사하는 이런 도시적인 어떻게 보면 도시적인 농민들이야. 농민들 사이에서 황만근은 농촌 사람으로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민씨가 이 사람을 보는데 제일 처음에 황만근이 실종됐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기적으로 자기 일하면서 신경 안 쓰고 황동수는 웃기는 거야 비유하고 그러는데 왜 죽었나? 그러니까 경운기 고장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왜 누가 이렇게 경운기 왜 그걸 고장난 걸 왜 타고 가서 그랬더니 이장이 농민 빚 갚아달라고 걸기대 투쟁 하는데 경운기 타고 가야 돼. 농민의 정체성이니까. 경운기 타고 오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고지것대로 왜 공평무사하고 솔선수범하고 그 모범을 보여야지 경운기 타고 가서.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죽은 거잖아. 근데 다른 사람은 트럭 타고 오고 다 편하게 와버렸지. 경운기 끌고 가려면 되게 힘들다고 드드드득하고 바퀴도 크고 막 도로 가면 속도도 안 나고. 그러니까 얘는 FM대로 다 했는데 황만근은 그러지 않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죽은 이 사람을 이게 나중에 보면 그래서 황영석은 변소 안 치워 예씨는 걸음 누가 안 주나 아이들 우리 뚜덕뚜덕 하는데 누가 중재 안 해주고 이렇게 심판 안 봐주나 그리고 만근아 이렇게 황만근 노래처럼 막 굳은 일 동네 일 다 한다는 거지. 공짜로 동네 일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짜로 하는 거 바보처럼 아이고 그래 네가 해 이렇게 거의 무시하는 거지, 그지? 남의 일을 할 때도 돈 반만 주고, 순박하니까. 근데 이제 남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옛날 사람처럼. 근데 경운기로 하는 일은 제값을 받았어요. 왜? 농민의 정체성이 자기도 있잖아. 경운기 이것도 갚아야 되기도 하겠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 황만근 자체의 이 경운기가 농민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고장난 경운기는 고장난 농촌, 그걸 상징하는 거고. 전개를 해가서 고장난 거를 차고 가서 다음에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죽었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 경운기 때문에 발생한 대화도 많고 이 경운기 자체가 농민의 정체성이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이 경운기 사고 나서 죽게 되고 경운기가 고장났으니까 농민이 죽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전통의 농민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역으로 실종부터 죽었잖아요. 죽은 거에서 사는 과정을 역추적하면서
행적을 정리하고 자신의 평가를 썼어요. 이게 이제 전의 형식이고 이 전의 형식이 그럼 어디에 쓰면 이렇게 묘비명 이렇게 황만근 지묘 이렇게 쓰는데 요 옆에 이게 묘비명이라고 써요. 여기 쓰는 글 한자로 써 있는 요 글을 명이라 해요. 글 형식이 묘비에 써서 묘비명이에요. 이 묘비명을 쓰면서 황만근은 황 선생이다. 하늘이 내리고 땅이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생이란 말은 뭐 옛날에 주사, 국공무원, 뭐 초시, 김초시, 이생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것도 과거 한 번씩 합격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장님, 김 사장님, 이 사장 이렇게 무조건 누구나 사장 부르는 것처럼 그냥 놀펴 부르는 말이야. 간지가 없는 사람들. 이런 걸 써주면서 이 생애와 전기를 써주면서 어떻게 보면 아쉬운 거지. 이 작가가 생각하기에 농촌에 진짜 신대리라는 농촌이 없는 게 아니라 뻔하게 있는 거고 이 옛날 그 이타적이면서 따스하고 서로 돕고 조건 없이 돕고 하는 이런 농민들 전통의 모습들이 살아가져 가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지. 그거를 이 새롭게 만든 그러니까 이게 신대리가 아니라 이 전통적인 말하면 또 다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이 그래서 새로 클 때자 새로 큰 농촌 마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옛날의 농촌 마을의 전통의 느낌들은 싸그리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경기도 있고 트럭도 있잖아. 그게 트럭은 도시잖아, 그지? 경기는 농촌이고 옛날로 치면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 우직한 사람을 보여주고 이 우직한 사람들이 여기 도시에만 있겠어? 사실은 시골에만 있겠어? 사실은 도시도 있겠지. 이렇게 우직한 사람이 그런 인간 군상들을 대비하면서 써졌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도시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 시골에 있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굳은 일 걸음 주고 변소 푸고 뭐 그죠? 염습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공동체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공동사회가 깨지는 공동사회를 지키려는 당연한 노력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주는 거고 이 묘비명에는 인물평을 쓸 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좁으니까 행동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사건 줄거리 쭉 쓰고 플러스 인물평가를 간단하게 쓰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을 테고 이런 게 압축해서 이렇게 쓰는 게 말하기에 보여주기가 아니라 대화 행동은 보여주기고 편집자적 논평이고 그러니까 이게 텔링이라고 한다고 텔링. 텔링은 직접 제시라고 그러고 대화 행동은 간접 제시라고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귀향에서 객관적으로 간접적 시각으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말하면 직접적 평가를 내린다고. 그러니까 객관적 시각으로 판단해서 뭐라고요? 직접적 평가를 내린다고 나중에. 직접적 평가로. 근데 이 민씨가 보니까 객관적인 관찰자 시점에 해야 될 것 같지만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심리를 다 쓰고 전체 내용을 다 써야 되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을 채택을 하고 민씨가 주관이 된 시점을 유지하면서 나가다가 나중에 직접적으로 평가까지 다 해버리니까 이제 객관적 시점을 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한 것 같다. 자, 다 들렸나요? 그래서 전체 줄거리 읽으면서 한번 요약 정리까지 했습니다.